나 혼자 산다의 정재광 배우님 쌀에 중증 외상센터 벌써 우리가 유행이 한참 지났어. 바빠가지고 진작 찍었어야 돼. 중증 외상센터에 출연한 정재광 배우가 걷기만으로 37kg 감량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 아주 반갑죠. 저는 대략 한 15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살 빼고 싶으면 무슨 운동부터 하라고? 걷기부터 하라고. 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동 1등이 뭘까요? 숨쉬기 운동? 그쵸, 숨쉬기. 숨쉬기 다음은 뭐죠? 네, 걷기가 맞죠. 네, 어떤 분들은 눈 깜빡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의미 없는 얘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중에는 가장 쉬운 게 뭐다? 걷기다. 그리고 걷기가 왜 저희 치료의 핵심 운동이 되냐면 살 빼기를 위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가 살 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살 빼고 나서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가혹한 식단, 빡센 운동 이런 거 하면 좋죠. 당연히 나쁠 게 있겠어요. 그쵸?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먹고 할 수 있는 만큼 운동 많이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음식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줄고 운동으로 소모되는 아웃풋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크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래 못해요. 살 뺄 때만 잠깐 할 수 있고 살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못하는 것들이에요. 식단이든 운동이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 빼는 과정 끝난 다음에 목표 체중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죠. 빡센 식단이랑 운동 효과로 빠진 살들은 그때부터는 도로 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살 빼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죠? 요요. 요요잖아요. 근데 살 뺄 때 빡세게 하면 할수록 요요가 쉽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요요 제일 무서워하면서도 그런데도 본인들이 요요 오기 제일 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덜 들어서 살이 안 빠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걷기로 살을 뺐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맞아요. 경험도 중요하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줘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제 대중교통비가 좀 비싼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 뭐 그게 아니라도 배낭여행 가면 많이 걷죠. 근데 우리 여행 가면 또 맛있는 거 먹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엄청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걸었던 여행들은 딱히 살이 찌지 않아서 돌아옵니다. 먹은 거에 비해서 진짜 살이 안 쪘다. 이거를 피부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빡센 운동 하지 않아도 걷기만 충분히 시간 내서 해줘도 살이 잘 안 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을 빼고 싶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걸어라. 왜? 걷기가 제일 쉽기도 하고 효과도 좋고 힘들지 않고. 돈도 안 들고 준비 시간도 거의. 좋아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근데 이런 힘들지 않고 이러면 또 이런 분들 저는 걷기도 힘든데요. 분명 하여튼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걷기가 힘들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살을 뺄 때가 아니고 치료받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몸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의원 하던 당시에도 이 환자분의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1번 척도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본인이 직접 걸어서 내원을 했냐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주변에 부축을 받아서 내원했냐. 물론 휠체어 타고 오셨다고 다 못 고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한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라는 거잖아요. 동네에서 바로 아플 때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질환부터 치료하는 곳이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하는 게 보통 맞더라. 근데 어쨌거나 본인 힘으로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이건 치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정도로 걷기는요,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황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살 빼고 싶으면 일단 걷기부터 해야 된다. 근데 걸을 때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번 걸을 때 30분은 쉬지 않고 걸어야 살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선생님 저 백화점 가서 맨날 한두 시간씩 걸어요. 만보 걸었어. 백화점에서 만보 걸었어요. 쇼핑몰에서 만보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살 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몸이 데워지지 않고 식어버려. 맞아요. 쇼핑몰이나 백화점은 계속 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방해거리가. 그치. 걷다가 구경하고 매장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러면 몸이 데워지질 않습니다. 웜업이 안 돼요. 한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어줘야 그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몸이 후끈후끈해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데가 걷기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계속 걸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장은 너무 단조로워. 바깥에서 걷고 싶어. 그러면 그 교통신호나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이렇게 코스를 잘 짜서 한번 걸으면 중간에 멈추지 않게끔 해서 걷는 게 요령이다. 요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걷기 효과가 극대화될 거다. 그리고 다른 운동들 물론 다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빼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걷기라는 건 왜 그러냐면 요즘 제일 유행인 운동 중에 하나 혹시 그쵸, 러닝이죠. 러닝. 요즘 러닝 동호회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점도 많죠. 유튜버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되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장비가 많이 필요치 않다. 뭐 러닝화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리기나 러닝이나 물론 좋은데 살을 뺄 사람들은 과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과체중이 아니신 분들은 달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좀 과체중이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러닝 유튜버 분들도 부상 위험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괜히 좀 과체중인데 러닝이 유행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무릎 연골 작살 내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걷기부터 하셔서 무릎이나 발목 등 몸의 관절들에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적정 체중을 만들고 뛰어도 그때부터 뛰시는 게 맞다. 그리고 러닝이 가진 장점을요 거의 그대로 걷기는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비용 부담 더 없죠. 장비 부담이 러닝보다도 더 없어. 걷기를 위한 특별한 어떤 신발이 필요하진 않죠. 막말로 저는 출퇴근 매일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도 걷기 그냥 하시라고. 남자들은 특히 락포트인가? 걷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외형은 구두 같은 신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용 구두로도 30분 정도는 넉넉히 걷고 그 걷기에 대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장소 제약이 없죠. 달리기보다 더 없죠. 달리기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달리면 민폐잖아요. 근데 걷기는 딱히 내가 그 사람들 속도 맞춰서 걷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걷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죠. 날씨만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근데 아시죠? 요즘 헬스장 싼 데 찾으면 얼마나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 같은 거 정말 싸죠. 그런데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간의 활용도 자유롭습니다. 러닝은 조금 그래도 시간을 잡아야 되고 근데 걷기는 일단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걷는 거잖아요. 각 잡고 운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장점이 뭐가 있냐, 살 빼는 거 말고도 명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한 건데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확 이렇게 올라오는 카타르시스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랑은 또 다른 좀 정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스마트폰 보지 않고 걷기를 하면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위인분들 중에 산책을 꼬박꼬박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사고력과 집중력, 학습력을 높여준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걸을 때 와이프랑 같이 나가서 일부러 걷는데 애들도 같이 걷고 그럼 가족들이랑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도 부부분들 같이 살 빼러 오셨을 때 저녁 시간 때 같이 걸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맞아요. 이게 다 떠나서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요, 살을 빼는 그때만 가능한 운동이면 안 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다이어트 과정을 무슨 프로젝트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딱 한 3달 동안 열심히 바짝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끝나면 그냥 맞아,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요. 근데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면 너무도 당연하게도 원래 살던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치료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 치료 기간 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이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세팅과 습관 그리고 마인드셋을 만들어 놓고 끝내시라.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딴 데보다 요요가 좀 덜 오는 거. 으쌰으쌰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살 빼는 거는 어디든지 가면 웬만히 해줍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고. 근데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건강하고 날씬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냐 하는 건 또 접근이 달라야 된다. 우리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도 제일 쉬운 걷기를 하라 그러고 다른 운동을 가능하면 굳이 할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살다 빼고 해라. 혹은 그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운동하고 걷기 운동도 해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